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록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오잖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어록들 있으시죠? 뭐 어떤 어록은 내 인생을 막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으신 경우는 17살 때 읽었던 17살 때 처음 읽었던 그 두 줄의 문장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그 문장이 뭔지 아시죠? 그 문장이 뭐냐면 오늘을 너의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거였다 그래요. 근데 저희도 그 문장을 똑같이 읽었잖아요. 어디선가 저희가 봤을 텐데 스티브 잡스와 저희의 차이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고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을 당신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 산다면 당신의 생애 전체는 최고의 날이 될 거다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읽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 17살 때 그 글을 읽고 하루도 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인생을 살 때 저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또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세계적인 명언들을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 이 인생은 공평치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는 이 말은 어떤 분이 가장 자신의 어록 1번에 뒀냐면 빌 게이츠세요. 빌 게이츠 어록 딱 네이버에 치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인생은 공평치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결코 익숙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공평치 않다는 사실에 익숙해져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은 늘 뭔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예, 뭔가 이렇게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또는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큰 성공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의 어록인데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은 이 얘기에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스킨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은 늘 10대에도 불공평했고 20대도 불공평했고 30대도 불공평했고 40대도 50이 된 지금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30대 중반에 그 사회에서 알게 된 그 선배 초대로 아메이 세미나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거절을 하기가 어려웠고 또 굉장히 제가 신뢰하던 분이셔서 선배가 그래도 뭐 제가 굉장히 크게 성공할 일이라고 막 강력 추천하신다고 막 그러시니 제가 이제 가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진짜 굉장히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밖에서 이제 뭐 다단계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뭐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 일을 제가 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네. 저도 그러나 뭐 특별히 나쁜 선입견은 없었는데 저는 그날 굉장히 좀 그 아메이 성공자 스토리에 굉장히 좀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거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이제 그 세미나 몇 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의는 아메이를 듣고 커피는 누스킨 매니아 친구 집에 가서 마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 오랜만에 만나서 너 요즘 뭐해 바빠? 막 그랬더니 나 무진장 바쁘다 그랬거든요. 뭐가 남의 강의 듣느라 바쁘다. 그랬더니 정말 이 차이가 제 친구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경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경희는 너무 내성적이고 저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이제 누스킨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면 이병진 사장님이라는 분을 한번 뵐 일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숙취에 그 전봇대 이마를 부딪히셔서 여기 꿰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남자분 얼굴을 정면으로 잘 못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제가 또 큰 맘 먹고 이제 법무자는 친구를 또 리크루팅 해보겠다 딱 그분 강의 머리형은 머리형이 딱이야 이러면서 모셨는데 그 친구 강의 끝나고 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 혹시 별명 포청천 아니냐? 제가 아니 무슨 뜬금없는 그랬더니 왜 그분이 포청천이냐고 했더니 이마에 무슨 흉터가 있던데 제가 진짜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너무 내성적이고 얘는 아무튼 뭐 옆집에 망치 빌려주고 도로 달란 말도 못하는 앤데 얘가 어디 가서 치약 하나라도 팔겠나 이래서 얘는 저한테 누스킨에 니은도 안 끊을 거예요. 저희 선배님은 병인은 이 암에 이러면 반드시 성공자가 될 거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으라는데 저를 딱 적으셨대요. 채경이. 그 왜 제가 성공할 거라 그러셨냐니까 너는 일단 너무 성실해. 그리고 이 회사는 광고를 안 해. 그래서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이걸 말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공중분해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이렇게 허공에.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경희 네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뢰할 거야. 너의 얘기를. 그래서 너는 성공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를 보는 시각은 어때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제가 그때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험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그날 이후로는 아주 누수킨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가 왜 들어야 되냐는데 아니 나는 네가 암의 강의를 들을 거라 정말 꿈에서 네가 어차피 한다면 너 누수킨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거절을 못 해가지고 누스킨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정말 평생 숙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3년 정도 앓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평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뭘 해도 기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학교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이 엄마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누스킨 강의를 듣는데 이분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했던 분이셔요. 그날 강의를 했던 분은.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서 무진장 누스킨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LA에 가서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가는 표만 끊고 가가지고 그 스토리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제 스토리는 시리즈로 할 거니까 또 한번 보세요. 근데 그분은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고 정말 외모가 뷰티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좀 어려운 얼굴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비누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비누가 제 평생에 이게 바디바라는 건데 막 빛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왜냐면 아이가 어떤 날 목욕을 하면 전신이 다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불덩이가 되고 막 그랬고 어떤 날은 괜찮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샤워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닥터분께서 저기 세안제를 쓰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정 불안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로만 1년을 씻기고 있을 때였어요. 물로만. 남자애를요. 근데 물로 씻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 비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우리 아이가 씻길 비누가 있다는 거. 네? 제가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는데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비누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이 갈급했던 상태여서 사람에게는 그 pH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사람의 피부는 이렇게 땀이 나오고 피지가 나와서 그 하나의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이게 약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쪽, 이 안쪽이 다 알칼리인데 이게 균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기 중에 피부에 닿았을 때 철저하게 멸균을 한답니다. 피부 자체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니지만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균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미 피부가 표피해서 안으로 들어가지마다 계속 멸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쓰는 세안제들이 강한 알칼리를 띄어서 세수, 샤워, 샴푸를 하면 이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이 다시 생성되는데 4시간, 5시간이 소요가 되고 아토피 피부를 앓고 있는 아이에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3년 동안 병원을 갔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디바의 pH가 사람의 건강한 pH는 4.5에서 5.5 사이인데 엄마의 양수 안에 있는 아기의 pH는 4.4 범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비누의 pH는 4.4였어요. 완전. 네. 그다음에 세수, 샤워 후에도 보호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제가 세상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끝나자마자 이제 저 비누를 당장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점포 판매에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가서 그냥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될까? 회원 등록을 하셔야 30% 디스카운트해서 사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15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삽니다. 애 것만 10몇만 원어치를 사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어쨌든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굉장히 어때요? 좋다. 누가 뭐래도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제가 주변에 이 비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네. 보통은 마케팅적으로 당신이 어떤 매우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최소 5명에겐 얘기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5명. 말하자면 낯선 사람, 내가 뭔가 훈련을 해야 되고 낯선 사람에게 내가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할 땐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스타일을 가꿔야 될 거고 말하는 어법을 좀 훈련해야 될 수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낯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에 의한 것을 당신이 편히 말할 수 있는 훈련을 요하지 않는 정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누를 엄마, 여동생, 후배, 친구 뭐 해서 진짜 5명에게 얘기를 어때요?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이 저와 같이 이 비누가 매우 전 세계 유일하면서 이렇게 좋다라면 최소 예를 들어 2명 정도한테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2명한테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게 되죠. 네. 근데 또 그 2명이 2명에게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원리상이라면 내가 5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5명이 5명에게 하고 5명을 하게 되면 4단계 아래로 780명이란 회원이 생겨요. 근데 이것은 비즈니스는 중요한 얘기예요. 비즈니스란 뭐냐면 가능성에 관한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더 이상 내일 이런 식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었고 주변에서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죠. 이제 선배님하고 그리고 친구는 이제 이민을 간 상태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는 이 일을 하고 있거나 최소한 누스킨에 대한 정보를 호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지만 저는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이 회사가 저희에게 제공하는 보너스의 기회가 굉장히 컸던 게 12명이 그때 당시 12명이 당신과 함께 이 비즈니스를 스타트해서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연봉이 15년 전에 3억 얼마인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도전을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한 것이 없었어요. 단지 당신이 주변의 어떤 매출액, 일정의 매출액을 당신의 소비자들을 통해서 해낼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원래 그런 소비자 형성을 광고를 통해서 누가 해야 돼요? 기업이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누구에게 아웃소싱한 거예요? 소비자에게 아웃소싱한 거예요. 원래 마케팅을 회사가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당신이 먼저 경험해보고 만족스럽다면 주변에 마케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당신으로부터 일어난 매출액은 소비자는 무한대. 제가 어떻게 그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순수 소비자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보너스를 받는데 그때 당시 12명이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해서 깊이가 6레벨까지 내려가게 되면 연봉이 3억 6천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이제 처음 하는 일이어서 굉장히 좀 어쨌든 두려웠는데 그때 스폰서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갖춰야 될 것은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어떤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매뉴얼북이 있어서 네? 그대로 익혀서 가르치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당신은 오로지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한 회사는요, 1986년도 미국 유타에서 설립이 됐고요. 1990년도에 캐나다의 첫 이제 해외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56개국에 오픈이 됐습니다. 혁신에 집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까지 140억 달러가 누스킨을 비즈니스로 활동했던 분들께 지급이 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받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몇 년 전에 100만 장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하이라인 중에 7분이 이제 100만 장자 달성을 하셨고요. 이제 올해 또 30대 이재영 사장님이 올 말에 100만 장자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재영 사장님은 그때 당시 프라자 호텔하고 워커힐의 그 VIP 호텔 헤드 트레이너였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제 새벽에 출근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래서 자기 뭐 잘 보일 여자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복근 식스팩인데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고 찍은 사진인 게 왜 그러냐면 해마다 20kg를 쪘다가 뺐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피부가 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피부가 안 좋은 상태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같은 PT 친구였던 임지선 사장님께서 저희 그 TR90 이번에 리뉴얼 됐죠? 다이어트 그러니까 에이즐락 그 진에 관련된 그러니까 식욕 호르몬에 관련하는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다이어트 제품이 출시되던에 그걸 먼저 먹고 일부러 크게 운동을 하지 않은 그 생활 속 운동을 좀 꾸준히 한 상태에서 근육이 4% 이상 증가를 하게 돼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호 사장님이 저희가 여자 회원님들 1년 내내 빡세게 운동시켜서 1%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스폰서께서는 그 다이어트보다도 이제 피부 관련 제품을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20대 후반이고 얼굴에 신경을 쓰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16일을 매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쨌든 클렌징을 해야 되고 스크럽을 해야 되고 갈바닉 이런 걸 해야 되고 리프트팩을 해야 되는 나 16일 매일 할 수 있다.
새벽 1~2시에 막 들어와서 할 수 있다. 그 제가 그때 당시 재영 사장님이 그 색을 이렇게 메고는 추리닝 차림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누스킨 사무실인가요? 이러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3주 할까?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재영 사장님이 이제 물론 자기 분야에서도 굉장히 잘했지만 그 프로그램 스타트되고 16일 동안 하루도 안 쉬더라고요. 새벽에 가서 정확히 하더라고요. 그럼 정확히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냐? 일단 바뀌어요, 사람이. 피부가. 왜냐면 대부분은 남자분께 추천을 드리면 아예 안 하시든가 하다 말다 하시든가 3일 하다 쉬든가 정말 이래요. 근데 그 이정 사장님은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프로젝트의 회원분들이 어머 선생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짧은 기간에. 왜냐하면 정말 저희 제품은 그만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란히 이제 백만장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누스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에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와서 보게 되면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합니다. 특히 가족에 대한 책임감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모두가 이렇게 선입견을 갖는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내가 이것을 시작해서 성공해야겠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굉장히 진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맥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안 써놨네요. 하나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당대에 현금으로 뭐 12억을 번다 이런 게 사실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일반 자영업보다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가 아주 올바른 회사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회사를 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올바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히 올바른 회사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당대 내 인생을 그렇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원한다면 1년을 매일 호텔에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알게 된 순간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인지가 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공평성이 있어요. 기회. 여기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뭐 당신의 학벌, 당신의 인종, 뭐 당신의 국가, 지역, 지금 뭐 자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젊거나 나이 다 상관없어요. 59세 시작해서 69세에도 백만장자가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너무 긴 시간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재정적으로 은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할 때 동기는 뭐 여러 가지지만 저희가 일종의 꿈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치자면 기존 수입, 지금 현재 내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에 플러스 정말 적극적인 추가 수입을 원하고 있거나 정말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입 기존 스타일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서 추가로 한 100만 원 정도가 그럼 너무 좋겠다. 정말 대만족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네. 저희 남동생도 그때 당시 꽤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번역을 해서 250, 150 벌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 생활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루에 5시간씩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일회성적이 아닌 그냥 뭔가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 매월 이렇게 100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자영업 이상 정도의 어떤
자기 사업 정도의 수입은 정말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재정적으로 어때요? 은퇴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이 세 가지 중에 보통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누구에 관한 행복이 있어요? 가족의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이런 스토리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거의 매일 가족을 거론하는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꼭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징이 원래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는 더하기 개념이 아닌 곱하기 개념이라 더하기 개념에 익숙했던 직장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와서 하려면 계속 더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올바로 잘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시기만 하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